자, 이제 이어서 갑시다. 11번 문제요. 다음에 특성을 갖는 농산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재배 기간이 길고 장기간 저장이 어렵다. 농산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풍작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농산물은 풍년이나 흉작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 이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1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 2번에 공급이 비탄력이기 때문. 이게 두 개가 다 나왔네. 그럼 뭘 정답으로 골라야 될까? 수요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 이게 더 정답에 가까워요. 왜? 공급은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수요는 완전히 비탄력적이잖아요. 농산물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잠시 이제 헤매는 거지. 이거 둘 다 맞은데 이거 뭘 정답으로 해야 되느냐. 둘 다 맞을 때는 그 중에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단 11번 문제 보기로 와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당연한 얘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작습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그럼 기역번 들어가고 니은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기역 디귿이냐 기역 미을이냐인데, 자, 디귿번 풍년이 들면 농민의 소득은 증가한다. 땡. 풍년 기근 현상 소개했었죠. 예, 풍년이 들면 오히려 농가 소득은 줄어들어요. 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걸 풍년의 역설이라고도 하고 풍년 기근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디귿번 틀렸으니까 리을번이 맞겠네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왜?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기역, 리을 3번이 정답이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12번 지금 계속 탄력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12번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역과 니은의 생각을 나타낸 그래프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최근 택시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택시 기사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기사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보는 반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으로 본 거죠? 비싸도 택시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고, 반면 택시 기사들이 손님이 줄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이건 그렇죠. 택시 요금이 오르니까 안 탄다는 얘기잖아요. 택시 기사는 탄력적이니까 택시 요금 올리지 말고 그 특별 소비세는 할인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을 찾아야겠죠.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안 타고는 이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지 공급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찾아야 되는데 완만한 수요 곡선, 급한 수요 곡선 두 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우상향하는 A하고 B는 제끼하겠죠. 우상향하는 것은 이건 고급 곡선이니까 A 지우고 B 지우고, 그러면 남는 것은 C하고 D잖아요. 이 중에 어느 게 더 완만해요? C가 완만하니까 C가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D가 비탄력적이고. 그러면 C가 니은이고 D가 기억인가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네요.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지금 A제와 B제 나왔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거리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그래프는 A, B 제와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기 위한 자료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A 제와를 보니까 각국의 흰색이 가격 변화율이고 검정색이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아하, 수요 탄력성에 관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 제와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급 탄력성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 공급 탄력성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맛은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A제화부터 한번 봅시다. 자, A제화. 갑국과 을국이 나와 있죠. 자, 탄력도 가격 변화율 얼마예요? 6, 3.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을국. 4분의 3. 0점 얼마 나와요? 10점 7점 나오나요? 7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크네. 탄력도가.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죠. 둘 다 비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제화는, 이건 B제화는, 이건 수요 탄력성이고요. 이건 공급 탄력성이에요. 갑국, 을국, 그래가지고, 6분의 4. 역시 1보다 작네요. 을국은 4분의 1. 역시 1보다 작아. 근데 6분의 4가 크죠? 이렇게 커요. 이건 공급 탄력성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A제화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A제화는 지금 각각 을국 모두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올리면 판매 수입 증가하겠네요. 오, 맞네. 틀린 거 골라야 돼요. 맞고. 1번 정답으로 넘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2번. A제화의 양국 간 수요 탄력성 차이가 대체제 때문이라면 을국에는 각국보다 대체제가 더 많을 것이다. 을국이 대체제가 많다면 을국이 더 탄력적이어야 되죠. 맞나요? 맞네. 더 탄력적이어야 커야 대체제가 많은 겁니다. 자, 다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니까요. 이렇게 2번도 맞아요. 3번 B제화의 공급 탄력성은 갑국이 큽니까? B제화. 갑국. 그래. 갑국이 크네요. 그럼 3번까지 다 맞았으니까 4번은 볼 필요 없어요. 정답입니다.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어떤 제화의 수요 공급 탄력성이 갑국의 A제화와 B제화와 같다면 갑국의 A제화 비탄력적, 각국의 B제화도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크게 변화해도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둘 다 비탄력적이니까 이 농산물로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 비탄력적이니까 수요 곡선도 경사가 급하고 공급 곡선도 경사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수요가 크게 변하면, 자, 수요가 크게 변했어요. 증가한 걸 합시다. 수요가 크게 변했어요. 그럼 가격은 왕창 오르지만 균형점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크게 변해도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격은 크게 변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14번도 쉬운 것 같지만 머리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제화의 가격과 판매 수입이네요. 이점에서 A, D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1번으로 바로 갈게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할 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제화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수요가 감소하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량도 줄어들겠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C로 가야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니까 A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생산 기술이 진보했네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B 방향으로 움직인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머릿속에서 잘 판단이 안 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이 증가.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면 뭐가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그럼 수요를 이렇게 기려야지. 그러죠? 공급은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수요의 가격이 1보다 클 때 비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제가 잘못 그렸네요.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 기술 진보했으니까 공급 증가네. 오케이.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럼 가격보다 얘가 더 많이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격보다 판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하니까 B로 간다. 맞네? B로 갑니다. 3, 4번은 공급거래를 확인합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오릅니다. 오르니까 A나 D쪽으로 가야겠죠. 이거 C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즉 비탄력적일 때 D 방향으로 이동한다. 원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제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급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공급 곡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원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변하고 거래량은 조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어때요? 줄어들겠죠. 판매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D가 아니라 가격은 오르고 A나 D로 가고 그다음 판매 수입은 줄어드니까 D 1보다 작을 때 원료 가격 어디로 가야 돼? 공급이 수요의 가격이 1보다 작을 때 D 방향으로 이동한다. D 방향 가격은 오르는 거죠. 판매 수입은 줄어드나요? 늘어나잖아요. 판매 수입이.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간 것이니까 여기 더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거죠. 요만큼 줄고 요만큼 많이 늘어났으니까 판매 수입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D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A라고 해야 돼요. A. 일단 정답은 2번에서 나왔으니까 2번에서 딱 끝나야 되지. 3번, 4번 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15번 점수 주는 문제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른 것. 값은 매달 A 재화를 5만 원어치 구입한대. 5만 원어치 이게 뭐가 고정됐죠? 소비액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단위 탄력적이지. 소비액이 고정돼 있으니까 단위 탄력. 그러니까 1번이 단위 탄력이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매달 4kg의 A 재화를 구입한다. 뭐가 고정돼 있어? 수량이 고정돼 있죠. 수량이 고정돼 있으니까 탄력도 0. 0이니까 완전 비탄력. 뭐라? 2번, 4번 다 맞네? 그럼 다번으로 가야겠네. 다번에서 이제 정답이 결정됩니다. 병은 매달 생활비 10분의 1을 A재화 구입에 사용한다. 끝났네. 생활비 10분의 1이 반드시 A재화로 지출된대요. 뭐가 고정됐어요? 소비액이 고정됐으니까 탄력도 얼마? 1. 탄력도 1.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 단위 탄력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 그림은 지난 1년간 A에서 C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매출액 변화래요. 판매액 변화입니다. 소비액 변화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른 걸 찾으래요. 가격 상승률하고 매출액 상승률. 우리가
그동안 그림으로 공부했던 건 이거였잖아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매출액, 판매액, 매출액 변화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하고 얘를 바꿔놔 버렸죠? 이렇게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헷갈리지 마시고. 바꿔놨어도 B는 이거네. B죠. A, B죠. B는 탄력도 얼마? 탄력도요. 그 다음에 C는 어느 축에 있죠? 가격 축에 있죠? C는 가격 축에 있으니까 이건 탄력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1. C가 여기쯤 있나? 어디 있어? 가격 상승률 여기쯤 있나? 맞나요? C. 그 다음에 A는 여기쯤 있네. A도 1이에요. 그렇죠? A나 C나 모두 가격 상승률 축이 있으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0이라는 얘기거든. 매출액 증가율이 0이니까 탄력도 1이잖아요. 이거밖에 없네. 싱겁게. 그러면 A제, C제는 모두 단위 탄력이고 B는 완전 비탄력이죠. 0이니까.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공부 안 해두면 이 문제 풀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됐죠?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또 문제 나왔네. 17번. 17번 문제 봅시다. 이거 배고플 때 이 문제 풀면 안 되는데. 표는 어느 분식집이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 인상한 후, 자, 10% 인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또 헤매, 이거 기억이 안 나면 또 헤매입니다. 자, 가격이 10% 올랐을 때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를 근거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순서로 메뉴를 나열하래요.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절대값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떡볶이. 가격이 10% 올리니까 판매 수입도 10%래. 뭐라? 똑같이 움직이래. 단위. 10%. 똑같이 움직이니까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튀김은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순대는 변압이 없네. 소비 지출 변압이 없죠. 단위 탄력적. 그럼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먹고 싶은 순서로 맞나요? 튀김, 순대, 떡볶이. 4번이죠. 재외도 문제.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18번도 수능 기출 문제죠. 좀 변형을 시켰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수능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X, Y, Z제의 총 판매 수입을 나타낸 건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단세 재화는 수요 법칙에 따른대요. 그러면 X제를 보니까 가격이 오를 때 총 판매 수입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X제는 비탄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제는 총 판매 수입이 고정돼 있죠. 단위 탄력. Z제는 가격이 오를수록 총 판매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가격을 내리니까 총 판매 수입이 늘어나죠. 이거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X제 비탄력, Y제 단위 탄력, Z제는 탄력 이렇게 됩니다. 1번. 자, 맞는 거 찾아야 돼요.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땡. 1입니다. 1보다 작은 건 X제입니다. 2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제 판매량은 감소한다. 맞나요? X제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가격이 오르더라도 가격은 오르더라도 탄력, 비탄력 떠나서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 감소해요. 수요 법칙으로 저 위에 세 재화는 수요 법칙에 따른다. 다시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 같은 말로 수요량 감소하잖아요. 수요 법칙으로. 그러니까 맞잖아. 정답이에요. 이제 헤매는 거야. 이제 2번 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하는 순간 이제 헤매는 거야.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에 따라 X제 판매량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장을 전제로 공부하죠,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공부해요. 판매량 이퀄 공급량 이퀄 수요량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그런 시장.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판매량은 감소한다. 이건 X제건 Z제건 Y제건 다 똑같아요. 수요 법칙이 적용되니까. 3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P0일 때 세제와의 수요 가격성이 일치한다. 아니죠. P0일 때 총 판매 수입이 일치하지. 이해됐나요? 총 판매 수입이 일치하는 것이지 탄력도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P0보다 높은 동일 가격 수준에서 XJ 판매량이 ZJ보다 적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얘기인데 이게 XJ, YJ, ZJ잖아요. 근데 여기가 P0고 P0보다 높은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P-라고 해봅시다. 그럼 P-에서 XJ의 판매 수입이 가장 높죠. 그럼 가격은 똑같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판매액이 높으니까 판매량이 가장 높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판매량이 가장 작겠죠. 이해됐죠? 가격 수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판매액이란 말이에요. 판매액이 높을수록 당연히 판매량이 높겠죠. 여기는 판매량이 낮겠죠. 달라요. 그래서 4번도 X제 판매량이 가장 큽니다. 19번 요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그리고 문제 자체를 1급에서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힌트가 있어요. 보자고요. 그림에서 가의 A제의 가격 변화에 따른 BC제와의 수요 변화를 나의 A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의 추이를 나타낸다. 나는 추인다를 나타낸다.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림, 나의 나타난 변화의 원인으로 오른 것. 원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가 그림에서 A제하고 B제는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A제와 C제의 관계가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니까 A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제에 원래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되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결정될 텐데 지금 A제와 B제는 대체제 관계고 A제와 C제는 보완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제 관계와 보완제 관계는 가격과 영향을 받는 게 수요죠.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 움직일 거라고. 수요 곡선이.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나 그림을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감소했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수요 감소라고. 그러면 이 수요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오른 걸 찾으래. 수요를 감소시킨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은 어때요? 대체제 가격은 감소니까 하락해야 되고 보완제 가격은 상승해야만이 이 제와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찾으면 돼. 근데 대체제가 B제고 보완제가 C제였으니까 B제 하락. B제 가격 하락. 어디 있어? 4번밖에 없잖아. 4번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화의 원인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번 정도는 점수 주는 문제죠. 그림 가는 X제 소비자의 소득과 소비량의 관계니까 뭐라?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대체제의 보완, 아니야. 이거 소득과 관계됐으니까 우등제예요, 열등제예요? 열등제입니다. 자, 열등제의 경우 그림 나는 X제 시장의 균형 상태를 나타난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림 나에서 X제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니까 리을번밖에 없어요. 리을. 정답은 리을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시장 실패 들어갑니다. 자, 시장 실패하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시장 실패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외부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잠깐 맛봤잖아요.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로 갑시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외부 효과.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플러스 외부 효과가 있죠? 이걸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경제니까 이거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좋은 것은 시장에나 맡기면 항상 과잉이다, 과소다. 과소 생산이 되거나 과소 소비득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로운 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걸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이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다 맡기면 이게 쓰레기 매연 같은 거잖아요. 소음, 진동. 이런 거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넘쳐나요. 과잉 된단 말이에요. 과잉 생산 또는 과잉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기와 여기로 나눠서 출제되는데 주로 여기서 출제가 돼요. 나쁜 거. 나쁜 경우. 근데 나쁜 경우도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와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도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와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된다. 외부 불경제 중에. 그래서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뭐가 더 크다? 오케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그 결과 시장 생산량하고 시장 생산량은 얘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시장 생산량은 사적 비용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하고는 취적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하면 취적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게 과잉 생산이니까 시장 생산량이 많은 거잖아요. 쓰레기 배연 이게 많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환경세나 부담금이죠.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대로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뭐였더라? 네, 코지의 정리, 오염 배출권 제도라는 것이죠. 오염 배출권 제도 도입. 근데 현재 우리나라 도입됐어요. 일부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확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 아직 조금밖에 도입이 안 됐어요. 이걸 코지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얘는 이 그림으로 끝났죠. 아까 했던 거. 수요 곡선은 하나죠. 공급 곡선은 두 개. 근데 여기가 사적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결정된다? 시장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니까 사회적 비용과 결합되면 취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적 생산량을 유도해야겠죠.
과잉 생산할 게 아니라 추적 생산량으로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의 뭘 부과한다? 텍스를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 그러면 이제 원래 시장 가격이 여기였다가 이제 가격 요만큼 세금을 부과하니까 가격이 두 개가 더 나와요. 이게 시장 가격이고 이게 소비자 가격이고 이게 생산자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고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이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어요. 그럼 요만큼은 누가 먹어?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요 삼각형이 바로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다. 이제 귀가 따갑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응용해봐요. 이거 뒤집어봐요.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걸 바꾸면 되니까 사적을 이쪽으로 가고 얘를 이쪽으로 부르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것도 바꿔지잖아.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하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적이 되는 거고 이게 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적 시장 생산력, 사회적 최적 생산력이니까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소가 되잖아요. 과소.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요구 효과인데 공급 곡선이 두 개죠. 공급 곡선이 두 개니까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요구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대책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세금을 받을 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 감면하면 되겠죠.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 여기서도 사회적 이익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합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하여튼 정부가 간섭하면 안 돼. 간섭하는 순간 사회적 이익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 생각하세요?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뭐가 커요?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생산량이 많아요. 추적 생산량, 소비량. 이때는 소비량이라고 해야지. 시장에다 맡기면 이게 과잉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환경세, 담배 피면 담배세, 조세, 환경세, 환경부담금. 결국 사회적 잉여 줄어들겠죠.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서는 이제 항상 그래프가 공급 곡선은 하나로 나오고 수요 곡선이 두 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적 편익이고 이게 사회적 편익이라면 이것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사적 시장 소비량, 사회적 최적 소비량.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소.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게 좋은 건데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의무 효과. 이렇게 되면 역시 공급 곡선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가 사적이고 여기가 사회적이면 얘하고는 반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적 시장 소비량, 사회적 최적 소비량. 시장 소비량이 많네요. 과잉 소비되네. 과잉 소비.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죠. 소비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간단해요. 수요 곡선이 두 개면 이건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 공급 곡선이 두 개면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 그리고 사적이냐 사회적이냐 판단해가지고 사적은 시장과 연결이 되고 사회적은 최적과 연결이 되니까 간단히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시 시험에서도 이 그래프 4개를 동시에 출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출제한다면 이게 90%라고 그랬죠? 생산. 이것만큼 꼭 알고 가시라고요. 2년까지도 다 기억하고 가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21번으로 바로 갈게요. 다음에 대립되는 두 개념을 나타낸 것. 옳은 거 고르래요. 가를 보니까 대립되는 거라고 했네. 이웃집이 담장을 허물고 예쁜 꽃으로 화단을 만들어 오가는 길에
기분이 정말 좋다. 이건 이웃과의 이웃은 가게를 말하죠.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죠. 소비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 나번은 이제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네요. 그것도 마이너스 외부 효과네요.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입니다. 공단 때문에 매연소음. 1번. 가에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작다. 어라? 왜 비용이 나와? 사회적 비용이 작으면은 이것은 플러스,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가 없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가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1번 틀렸어요. 2번. 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오, 정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나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이것은 플러스 외부 효과잖아요. 플러스 외부 효과니까 오히려 나보다는 가 쪽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땡땡 공장의 제품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생산량보다 더 적다? 많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항상 과잉 생산이나 소비가 되는 거고 플러스 외부 효과는 항상 과소 생산이나 과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22번은 더 안 봐도 되겠죠? 수요곡선 하나고 공급곡선 두 개니까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고 시장 생산량이 많으니까 과잉 생산이죠. 과잉 생산이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 23번 문제. 다음 글의 기억리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각국의 정부는 쓰레기 비용 처리를 재산세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말을 바꾸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었다.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종가제보다 종량제가 이 외부 효과가 이거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쓰레기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줄이는 효과가 있네요. 자, 1번. 기업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세를 많이 납부했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종량제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같다면 누구나 동일한 처리 비용 당연하죠. 종량제니까. 니은이 정답이네요. 3번 2번이 정답이고 3번 기억이 니은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장 가격 기능을 활용한 사례이다. 기억과 니은이 바뀌어졌죠. 기억보다 니은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더 시장적입니다. 4번 기억에서 니은으로의 변화는 외부 불경제에서 아니죠. 둘 다 외부 불경제인데 외부 불경제의 부작용을 좀 줄였다 이런 얘기지 외부 경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4번도 틀렸어요. 24번 자료에 나타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제 여러분 한번 A, B 밑으로 쭉 그리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그림이 지금 비용 그래프 딱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 아래쪽이 이게 사적 비용이고 사적 편익이라고 돼 있죠. 사적 편익이고 위에가 사회적 편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외부 효과 중에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를 그린 거예요?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를 그린 거예요? 소비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 두 개니까. 근데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인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건 이제 판단해야 되죠. 사적에서 시장 소비량이 결정이 되고 사회적에서 취적 소비량이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서 맡기니까 시장이 이만큼 과손해. 좋은 건 항상 과소가 되고 나쁜 건 항상 과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 과소 소비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해됐으면 그 사례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독감 백신과 교육 서비스는
수요자 개인이 얻는 편익보다 사회 전체의 편익이 더 크다. 이 상품들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외부 효과, 소비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B가 바로 뭐예요? B가 시장 소비량, A가 바로 최적 소비량입니다. 1번 시장에서의 균형은 A점에서 결정된다. 맞나요? 시장에서는 시장 균형, 시장 소비량이 여기잖아요. 사적 소비, 사적 편의가 연결되는 거니까. A점은 시장의 규정이 아니라 최적 규정입니다. 최적 균형. 1번 틀렸어요. 2번. B점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우려된다. 어라? 웬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죠?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효율성 제고, 즉 높이기 위해 공급을 줄여야 된다. 어라? 이게 지금 과소 생산이잖아, 소비잖아요. 과소 소비니까 공급을 늘려줘야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4번이 맞겠네요. 시장 균형점에서는 즉 B점이죠.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 소비된다. 그렇죠. 과소소비.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5번까지 하고 공공재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 문제들로 가자고요. 다음 XJ의 시장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땡땡 제약회사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전염병 백신인 XJ를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다른 제약회사들에게 XJ 생산 기술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 옳은 걸 고르래요. XJ 접촉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소비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죠. 그다음 생산 기술 공개, 이거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로 봐도 되겠네요. 1번은 틀렸고 2번 기역으로 인해 특허권으로 인해 XJ 생산 기술은 경합성을 가지게 된다. 알아? 경합성은 내가 이용할 때 다른 사람 이용량이 줄어드는 게 경합성이죠. 근데 이 기업 특허권 때문에 경합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은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역으로 인해 특허권으로 인해 XJ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4번이 맞겠네요. 니은의 상황, 생산 기술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자 이런 상황에서 XJ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죠. 적으니까 이렇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6번 문제. 이게 이제 공공재 문제인데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장 실패 두 번째. 공공재 생산의 부족 문제가 시장 실패로 등장하는데요. 자, 이 공공재의 특성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죠. 배제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배제성이 없어요. 같은 말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제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때 다른 사람 사용은 금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료다 무료라 할 때 유료 경우에는 배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무료인 경우에는 배제성이 없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공공재는요. 경합성도 없어요. 다른 말로는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경합성이란 내가 사용량을 늘릴 때 다른 사람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걸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무료입니다. 무료.
언제나 공짜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합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재화가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사용하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무임승차 심리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남들이 만들면 내가 사용할 거야. 따라서 시장에다 맡기면 공공재는 생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생산합니다. 무얼로? 세금으로 직접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도표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도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출제되었던 게 두 가지.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배제성이 있고 여기는 배제성이 없고 여기는 경합성이 있고 여기는 경합성이 없고. 자, 그러면 공공재는 어느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죠. 그럼 이 영역은 뭐예요? 서로 대척관계 있잖아요. 사유재죠. 돈 대고 내가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사유재는 뭐 볼펜, 책,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이고. 공공재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로 예를 들면 한가한 무료도로겠죠. 무료도로. 이걸 도로로 예를 들면 혼잡한 유료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골목길에 가로등 공공재죠. 그 밖에도 많아요. 뭐 교육시설, 해운 항만시설 이런 것들도 다 공공재입니다. 국방시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것도 한번 언급됐었죠. 일기예보 공공재죠. 무료로 듣고 내가 많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 못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것과 비교해서 이거 가지고도 가끔 출제를 해요. 얘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얘는 뭐죠? 경합성은 있네요. 배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인데요. 좀 혼잡한 도로예요. 도로로 표현하면 이거고요. 혼잡한 도로고 이게 공유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유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공해상의 어족자원, 태평양의 참치 누구나 잡을 수 있죠. 비배제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나라에서 많이 잡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못 잡아요. 이걸 공유재라고 해요. 시냇가의 조약돌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시냇가의 조약돌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요. 뭐죠? 이건 뭐예요? 도로로 해볼까요? 경합성이 없어요. 한가하죠. 근데 배제성이 있어요. 유료도로죠. 한가한 유료도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요금제죠. 요금을 내는 재화. 통신요금 여기 해당돼요. 통신요금제. 통신요금. 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경합성이 없어요. 내가 많이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재화라고 해놓고 재화. 경합성, 배제성, 경합성 이렇게 해놓고 해보세요. A, B, C, D. A는 뭐예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잖아요. A가 공공재. B는 뭐예요?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은 있어요.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은 있어요. 요금제네요. C는 뭐예요? 사유제죠? 민간제라고도 해요. 민간제. D는 뭐예요?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유제잖아요. 이런 그림으로도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여기를 경합성이라고 했고 여기를 배제성이라고 했다고. 자, 그럼 우리 문제로 와보세요. 28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D가 뭐예요? 공공제. A가 뭐예요? 공유제. B가 요금제. C가 사유제 또는 민간제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A제, 공유제죠. A제와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 즉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맞네? 싱겁게 정답이 1번에 나왔네요.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자, 왜 틀렸는가 봅니다. B제와의 예로는 요금제죠. 공해상의 어족자는 공유제니까 A입니다. 2번 틀렸고요. C제와는 가로등은 D입니다. D. 공공제니까요. 그 다음에 4번에 D. 이게 공공제죠. 사회적 추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임승차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27번부터 할게요.